지금부터 많은 감사 제가 이렇게 말하는 국민의 최소한 삶을 지키고요. 세수 결손으로 어떤 재정커녕 있겠습니다. 예산 심사에서 상속세율을 논의하는 초부자 감사 기준 수용이 오면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윤 대통령이 7일 기자회견에서 국정쇄신의 해법을 찾고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오늘부터 김 여사 특검을 위한 비상행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재선후 전방위로 활약하고 있는 국민의힘 최영두 의원을 모시고 정치권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번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이제 과방위에서 이제 활약을 하셨고 또 예결위 소속으로 이제 그 예산 심사로 바쁜 나날을 이제 현재 보내고 계신데 지역구 이제 경남 창원 마산 합포구 지역구에서 재선에 이제 성공하시고 5월 10일이었나요? 예. 그때 이제 그 총선 이후에 현재까지 어떻게 좀 보내고 계십니까? 네, 우선은 이제 재선이 되었기 때문에 지역의 여러 현안들에 대해서도 이제 이전에 초선 때는 사실 야당이 때였기도 했고 또 시행착오가 많지 않았습니까? 재선 때는 좀 정확하게 지역 경제라든가 지역이 점차 쇠퇴하고 있고 특히 이제 마산 하포도 뭐 그런 주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새롭게 할 것인가 그런 이제 정책들을 초선 때 4년의 경험 바탕으로 내놓았고요. 지금 AI 시대 아닙니까? AI 디지털 시대입니다. 다행히 지난 21대 임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산이 원래 자유무역 도시입니다. 네, 자유무역 도시. 자유무역 지역으로 해서 우리 무역대국으로 만드는 도시거든요. 그래서 그 자유무역 지역 도시에서 제2자유무역 지역을 하나 추가를 했습니다. 그걸 이제 디지털 자유무역 지역이라고 처음 이제 정부가 지정을 했거든요. 네. 그 지역을 바탕으로 AI 디지털 이런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하고 있고 지난 몇 개월 동안 그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AI 세계 3대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 발돋움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을 마련하면서 그렇다면은 제조업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창원 마산에서 그런 AI를 접목시키는 어떤 정책과 예산을 마련할 것인가 그런 노력들을 지금 해오고 있고 하나하나 어떤 매듭을 지금 지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네. 뭐 앞으로의 지역구나 뭐 입법 활동 계획은 마무리에 저희가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현안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윤 대통령이 오는 7일에 대국민 담화 기자회견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한동훈 대표가 대국민 사과해야 되고 또 인적 쇄신도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걸 포함해서 뭐 김 여사 논란도 있고 명태균 논란도 있습니다. 어떤 내용,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국민들이 제일 답답해하고 안타까워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허심탄회한 이런 입장 표명 또 사과 표명 또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들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이 담겨야겠죠. 그런 것들은 아마 당초는 아마도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정상회의가 앞두고 있습니다. G20, 그러니까 전 세계 20개 대륙별로 가장 중요한 국가들이 모여서 국제적인 현안을 논의하는 G20 회의가 곧 있죠. 그리고 이제 그 해외 순방을 앞두고 있는데 그 순방을 다녀오면서 하는 게 어떻게 하느냐는 생각을 대통령실에서 처음에 했던 것 같습니다. 했는데 저희 당에서 주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뭐 한동훈 대표 입장도 마찬가지였고 빨리 하는 것이 좋겠다. 또 임기 반환점을 돌아서는 이제 기자회견도 준비되어 있는데 그 시기에 국민들에게 이 여론이라는 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악화되고 있는 여론을 재빨리 이 정확한 핵심을 붙들고서 매듭을 지금 풀어주는 게 좋겠다라는 그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그 제안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이제 수용하셔가지고 치를 할 텐데 지금 우리 당 내에서는 뭐 모두가 다 어쨌든 대통령의 결단에 대해서 빨리 했어야 될 일이기도 하지만 또 이걸 해서 아마 많은 이야기들을 하시지 않을까. 또 그렇게 하라고 또 주문하고 있기도 하고 무엇보다 이 문제는 사실 대통령실이 더 절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부분은 오해가 겹쳤고 어떤 부분은 참 답답한 상황으로
억지로 엮여 들어가기도 하고 뭐 이랬던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네. 잘 설명하는 그걸 준비하는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 같은데 저희들도 11월 7일에 그 대화를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 가운데 오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제 정쟁의 반복이다 이렇게 네. 이제 강하게 비판을 했고 민주당은 명태균 씨와 윤 대통령이 이제 통화를 언급하면서 특검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동훈 대표는 또 특별감찰관 추진 의지를 밝혔고 또 이번 담화에서도 대통령의 이제 사과를 여당 대표임에도 요구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은 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우선에 특검으로 하자는 것은 이건 뭐 사실은 앞으로 이렇게 되면은 모든 범죄 혐의를 모든 의혹을 모두 국회에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검찰이라든가 수사기구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원래 특별검사라는 것은 검찰이나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했는데 그 수사 결과 발표가 도무지 맞지가 않고 뭐 되게 뭐 그럴 가능성도 없습니다만 이 도저히 국민적인 의혹을 풀기가 미흡하다 했을 경우에 국회가 합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그걸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뭐 특검을 하자는데 벌써 특검 발의가 몇 건입니까? 특검이 정치적 정쟁의 수단으로 변질되었고 그렇게 하자면 앞으로 국회는 국회에서 이렇게 예산 심사 이런 거 하지 말고 특별수사기구로 국회를 재편해야겠죠. 민주당 주장이라면은. 이건 맞지 않은 것이고 이거 지금 당장 국민의 의혹이 크고 뭐 국민이 여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자꾸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편성해서 특별검사제도를 통해서 이걸 자꾸 한다는 것은 굉장히 악례가 될 겁니다.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특검을 받아가지고 속 시원하게 하라 그러지만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검사를 그럼 특별검사를 누구를 어떻게 뽑을 것인가의 문제인데 그거 원래 여야가 합의를 하게 되고 좀 중립적으로 왜냐하면 특별검사란 것은 검찰이 해소하지 못했으니까 그걸 해소할 수 있는 정말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 네. 근데 지금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아무래도 검찰은 대통령이 인사권자에서 이렇게 쭉 명령체가 있기 때문에 뭐 여당 편을 들지 않겠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특별검사를 요구를 할 텐데 마찬가지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럼 야당이 뭐 자기들 정쟁을 일방적으로 되풀이하기 위해서 뭐 수사 결과는 내치고 뭐 당장 이것저것 온갖 것 한번 다 해보자고 그 끝도 없는 수사를 시작하자면 그것도 엄청난 국력 낭비가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특별검사는 여야가 네. 모두 같이 해서 합의를 보는 방식인데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방식은 우리 국민들 중에서 일부 그럴 것 같으면 특별검사를 받아서 시원하게 의혹을 해소하면 되지 왜 그걸 가지고 버티느냐라고 이제 답답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진실을 말씀드리자면 이런 민주당 주도의 특별검사는 네. 그걸 해소하기 위한 게 아니고 끝없는 의문과 끝없는 의구심 나중에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끝없게 되풀이할 그런 방식으로 활용할 게 뻔하기 때문에 중간에 뭐 특별검사의 중간 발표 그래가지고 또 정쟁을 일으키고 이제 그런 것들이 바람직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대통령의 입장 표명 또 어떤 부분에서는 사과, 대책 이게 더 절박하다고 봅니다. 만일 이걸 통해서 국민들이 많이 납득하게 된다면은 그런 특별검사 논란 야당의 공세도 힘을 잃겠지요. 네. 자, 그래서 그 금투세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네. 내년 금투세 시행을 놓고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고심을 많이 했었는데 네, 결국 네. 폐지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에서 여당은 환영의 입장을 냈지만 반면 민주당 측에서는 아니 우리가 이거 당론으로 추진했던 건데 아무런 조건도 없이 이렇게 폐지를 해버리니까 좀 아쉽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 이 대표가 이렇게 결정하게 된 그 이유 배경이 뭘까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한 2천만 명인가요? 주식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주식 투자 주가 지수가 낮은 건 여러 배경이 있겠습니다만 이 금투세도 상당한 그 주가에 그 압박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 대다수 주주들의 이제 평가고 그래서 사실은 민주당 내에서 금투세를 폐지하자 혹은 유예하자는 주장이 먼저 나오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의 수도권 의원들 같은 경우에 당장 수도권의 수많은 시민들이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여기 금투세 그러면은 주식 투자로 돈 벌면은 주식 손실로 돈을 잃으면 그때는 갚아줄 겁니까 정부가 말하자면 이제 이런 반발까지도 나오기도 하고 또 종합소득세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게 다 과세되는 다른 방식이 있거든요. 그걸 매 주식 투자 때마다 이득을 보면은 한다면은 이게 절차도 복잡하고 결국에는 이제 민주당이 이재명조차 거절할 수 없었던 민심이 작동한 것이라 봐야죠. 다행히 그 금투세 폐지 결론이 나면서 시장의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주가가 다시 상승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도
지금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이야기를 했을 만큼 그 현실적인 지금 문제점 또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민주당이 금투세를 이제 폐지한 대신에 주주의 권리를 이제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이제 추진하고 있고 강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민의힘이 이제 이에 대해서 이제 논리적 모순이다 또 이제 비판하고 반대 뜻을 밝혔고 여야 협상 과정에서 이제 난항이 예상되고 있는 이제 포인트인데요. 민주당이 정기 국회 내에 시행하겠다 이렇게 관철시키겠다고 이제 못 박은 상법 개정안 좀 의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 주식시장에서 걱정하고 우리 기업들이 걱정하는 그런 겁니다. 물론 주주의 권리라는 건 보장이 돼야 되는데 주주의 권리라는 것은 결국 주주총회에서의 표결이라든가 또는 주식 가격 또 주식을 그 주식이 전망이 있으면 주식을 사고 또 팔고 함으로써 이제 주주의 권리와 또 주주의 의사가 표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의 상법이란 것은 이사의 책임입니다. 이사가 이제 감시를 하고 이사가 투자 결정에 있어서 큰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이사의 업무와 권한이 상당히 중요해졌는데 이건 이제 일반 주주로 확산하자는 것입니다. 그 취지는 얼핏 들으면 그렇게 보이지만 심각한 문제는 이것이 이제 해외 투기 자본의 어떤 공격 수단으로 활용될 수가 있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네. 지금 기업들이 안 그래도 과도한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신산업 투자나 인수합병을 지금 주저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때때로는 새로운 사업의 진출, 투자, 또 인수합병. 그런데 외국 기업, 투자 기업으로서는 그런 이 기업의 미래 가치에 큰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당장 여기서 내가 얼마의 투자 수익을 얻을 것이냐. 그런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투자 이익만을 목적으로 이제 주주 공격이 더 강화되겠죠. 지금의 체제에서도 외국계 투자 자본의 그 공격 같은 걸로 해서 상당히 주가 방어라 그러니까 주주 기업의 그 이익을 방어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많은데 이럴 경우에 투기 자본의 공격을 유발할 것이다. 그것이 우리 선량한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주들이 투자해놓고 그 주주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모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건 뭐 이제 명백히 전문적인 투기 자본, 국내의 투기 자본이 그걸 빌미로 기업 가치를 훼손하게 되는. 그러니까 지금 장기적인 투자보다는 당장 그 배당 수독으로 다 내놔야지 왜 그걸 엉뚱하게 장기 투자를 하려고 하느냐. 또는 뭐 주가 부양을 위한 노력이라든가 또는 국민들에 대해서 사실 그 주식 기업이라는 것은 결국 주식회사라는 것은 주가를 통해서 주주들에게 보답하고 또 일자리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상당히 혜택을 베풀고 또 수출을 통해서 외화를 가득해서 국부를 누리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것은 기업의 본연의 가치의 문제지만 지금 투기 자본의 입장은 그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미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되면은 외국 좀 괜찮은 회사들은 네. 모두 투기 자본의 그 공격 대상이 되어서 이런 새로운 상법 개정안 그 이사의 중실 업무 대상을 기존 회사의 주주가액으로 확산하는 이런 방식으로 할 경우에 손쉽게 투기 자본들이 기업의 가치를 잠식하고 또 공격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것이다. 그게 가장 큰 반대의 이유입니다. 네네. 어제 국민의힘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게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그 1심 선고 이걸 생중계를 해달라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이게 국민의 알 권리냐 아니면 이게 피고인의 인권 침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결정을 법원이 내릴까요? 제 같으면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먼저 생중계 해달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참수인들도 답답한 노릇이 그게 사실 생중계가 나온 것 같아요. 아니 이재명 대표의 이 기소 내용, 범죄 혐의 이걸 윤석열 정부가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했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경기지사 성남시장 때 불거진 것이고요. 이 수사의 시작은 이미 문재인 정부 때 시작된 겁니다. 문재인 정부에 검찰이 시작했고 문재인 정부 당시에 법원이 재판을 시작했는데 오히려 이 정부 들어오면서 대통령 선거에 졌던 이재명 대표가 자기가 피해자인 양 국회의원이 되어서 국회의원의 방탄 특권을 이용하고 당대표가 되어서 자기 방탄을 좀 해줄 수 있도록 민주당 의원들을 일사불란하게 동원하면서 지금 더 수사와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 이재명 대표가 당당하게 이게 정치 탄압이라 할 것 같으면은 법정에서 최고의 기회입니다. 오히려 내가 이 무고함을 밝히는 것을 굉장히 좋은 기회 아니겠습니까? 그 최후 진술도 할 수 있고 또 만일 검찰에
주장이 뭐 이재명 대표의 표현처럼 창작이고 소설이라고 한다면은 그 소설임을 밝히는 통쾌한 항변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민주당의 이 변호인들이 얼마나 쟁쟁합니까? 내 같으면 오히려 이건 공개합시다 이렇게 이재명 받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국민들도 야 정말 이재명 대표가 이번 재판에 자신이 있구나. 다시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텐데 거꾸로 이런 걸 갖다가 무슨 국민의 알 권리 하면서 뒤에 숨으려고 그러니까 네. 아니 우리 정부 우리 당에서 시작한 수사도 아니고 고발한 사건도 아닙니다. 다 민주당 내부에서 성남시장 경기지사 때 다 불거진 사건으로 오히려 이 정부 와서 수사와 재판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뒤늦게 이제 1심 재판이라도 하는데 정말 이재명 대표가 당당하게 나의 무죄가 내 무고함 밝고 싶으면 저는 오히려 내가 먼저 네. 이거 공개해 주세요. 네. 얼마나 시청률이 높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순간 바로 검찰의 그 공소 사실이 얼마나 빈약한지를 이재명 대표의 표현대로라면은 소설이었다면 소설이라는 것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고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이 사건이 이재명 대표의 주장과 달리 굉장히 그 범죄 혐의가 농후하고 이미 지난번 그 영장 기각될 때 체포 영장이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법원 판사가 했던 게 있습니다. 이 위정 교사는 그 혐의가 소명되고라는 게 있습니다. 그 영장을 기각했던 판사조차도 그 부분은 유죄다라는 이런 심정을 내놓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오히려 자신의 주장과 달리 민주당의 지금 주장과 달리 공개 재판할 경우에 그 범죄 혐의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드러나게 될까 봐 지금 자꾸 감추려고 하는 거죠. 1심에서 선고 나고 나면은 그 유죄가 나면은 그 완전히 엉터리 재판이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라도 재판을 공개하면 불리하겠죠. 그래서 나 같으면은 재판 공개하자. 내 재판 공개해서 나의 무고를 밝히겠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인권 침해다라는 인권 침해는 뭐 인권 입장은 침해입니까? 아직 당사자가 지금 무고함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구나 공당의 대표고 뭐 체포도 할 수 없고 지금 민주당 의원들마저 온통 법원을 압박하고 있는 마당에 법원이 어떻게 그 뭐 없는 법리 없는 증거로 재판을 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재판의 결과가 두렵고 이 공소 사실에 대해서 숨기고 싶은 게 많아서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선은 이제 성공하셨고 이제 일성으로 지난 4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두 번째 임기에서는 2배 속도로 2배 더 큰 도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번 이제 21대 국회에서 지역구와 입법 활동에서 어떤 계획과 포부를 갖고 계신지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인데 그걸 과방이라 부릅니다. 이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방송은 이 상임위원회 5개 주제 중에 하나일 뿐인데 지금 민주당이 다수당이다 보니까 온통 방송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지 말고 AI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와 방송을 분리해내자라고 제가 이야기하고 이건 실제로 우리 혁신 생태계 뭐 심지어 네이버라든가 이런 데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얼마나 국가 장기 과제를 좀먹는 이야기입니까? 방송 그 지배 구조를 둘러싼 논란 전부 지금 헌법재판, 행정재판에 다 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또 국회에서 되풀이한다는 게 안타까워서 저는 AI 기본법 이번에 정부와 함께 AI 기본법을 연내에 통과를 시키고 지금 AI가 우리 국가의 운명, 우리 다음 세대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사안입니다. AI에 대한 투자 또 AI에 대한 어떤 정책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인물을 해야 되고 예컨대 저 같은 경우 지금 우리 초거대 AI, LLM의 시대 아닙니까? 네. 초거대 인공지능의 시대인데 그러면 이미 우리가 많이 늦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초거대 인공지능의 시대에 경쟁력을 갖출 것인가? 저는 마침 그것이 이제 초거대 제조 AI다. 네. 제조라고 한다면은 우리 도시 또 경남 쪽이 강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 도시의 새로운 성장 동력도 만들고 AI 시대 우리 대한민국의 경쟁력도 회복할 방법으로 그 AI, AI 컴퓨팅 인프라 같은 이런 확충에 특히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파워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최영두 의원을 모시고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한 전망을 비롯해서 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